네,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린력 파트 해설 강의를 맡은 치마 강사 김영삼입니다. 이번에 수리능력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었던 중학교 때 배웠었던 어떤 기본적인 공식들, 어떤 속력 공식이라든가 뭐 일공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이제 표 해석, 자료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료 해석에 관련된 문제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우리가 주변에서 나타나게 된 어떤 실생활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문항들을 조금 이제 계산적인 측면을 조금 부과를 시켜서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묻는 시험이 이제 수리 능력 파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 3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1, 2, 3회 구성을 하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문항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좋게끔 구성을 하여서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경험을 쌓고 시간 제한을 둔 상태에서 연습을 통해서 지금 이제 그 실전 감각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해설해 드리는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서 분명히 이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바에 의도를 알아주시고요. 그 시작을 1회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모든 문항을 해설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주요 문항 위주로 해설을 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뭘 볼 거냐면 22번을 보겠습니다. 22번. 지금 나와 있는 문제를 봤더니 그 노선도가 나와 있고요. 지하철 노선도. 노선도 문제 중에서 지금 위치별 희망 방문 시간을 고려를 해서 이동하는 경우랑 그 다음에 이제 희망 방문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이동 시간을 최소화해서 이동하는 경우에 이동 시간을 순서대로 각각 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방문 시간을 고려한 상태죠. 22번입니다. 방문 시간을 고려한 상태에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방문 시간을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내용의 결과는 21번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21번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21번 문항을 풀어보시고 당연히 이제 22번으로 넘어와야겠죠. 그 21번에 나와 있는 방문 시간을 고려를 해서 얘네들의 그 이동 경로를 한번 해보면 D에서 E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E에서 A로 가고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가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이런 형태의 루트를 가질 때가 방문 시간을 고려를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순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D는 D에서 E로 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럼 D에서 E로 갔을 때가 이제 앞쪽을 보게 되면 흑석이죠. 흑석에서 이태원을 갑니다. 흑석에서 이태원을 가죠. 이렇게 갔을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이제 표에 주어진 조건을 한번 볼까요? 지금 서울 지하철 노선도가 이렇게 돼 있고 A 행사 진행을 위해서 하루에 각 담당자를 만나서 미팅을 가진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흑석에서부터 이태원으로 가는데 문제에서 보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같은 경로로 이동받는 방법이 2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최소 시간인 경로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한 정거장을 이동할 때 4분. 한 정거장당 4분이죠. 한 정거장당 4분. 그 다음에 환승은 8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흑석에서 이태원을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거를 세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되고, 그럼 흑석에서 이태원을 갔을 때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정거장 수랑 환승 횟수를 따로 이제 계산을 좀 할 거예요. 그러면 흑석에서 지하철 노선도로 보시면 동작역으로 한 정거장을 가죠. 동작역으로 한 정거장 가서 이촌, 신용산, 삼각지, 그 다음에 이제 녹사평, 이태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태원을 가는데, 흑석에서 이태원을 가는데 몇 정거장을 가요? 6정거장을 가게 돼요. 그럼 정거장 수 같은 경우는 6정거장이기 때문에 6 곱하기 4가 되겠죠. 6 곱하기 4.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시피 정거장을 가는 횟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승하는 횟수를 볼까요? 환승하는 횟수를 보게 되면 동작에서 한 번 환승을 하죠. 그 다음에 어디서? 삼각지에서 한 번 환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승을 한 번 하기 때문에 2번 환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환승할 때는 8분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얘는 2 곱하기 8이 돼요. 그럼 이제 24에서 얼마를 더하면 되냐?
16을 더하면 몇 분이 걸리냐? 40분이 걸리게 됩니다. 40분. 이해가시죠? 이렇게 하게 되는 형태가 여러분들이 가장 어떻게 돼요? 짧은 시간에 계산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2에서 A로 간다. 그럼 2에서 A로 가는 거는 어떻게 가겠느냐? 자, 2에서 A로 가는 거 한번 볼까요? A로 갈 때는 좀 흔들리네요. A로 갈 때는 오목교입니다. 오목교. 이태원에서 오목교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태원에서 오목교로 가게 되면 이태원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돼 있는 형태가 되는 건데 얘는 루트가 좀 여러 가지예요. 루트가 좀 여러 가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이태원에서 삼각지 방향으로 쭉 가서 합정에서 갈아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태원에서 쭉 가서 공덕에서 갈아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합정에서 갈아타게 되면 지금 환승을 한 번 더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공덕에서 갈아타게 되면 쭉 갈 수 있는 형태의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공덕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계산을 해보시면은 공덕으로 가는 게 더 빨라요. 공덕으로 가는 게 더 빠르고 그럼 정거장수로 봤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정거장이 돼요. 12정거장. 그래서 시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12정거장을 가게 되는 거니까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환승 횟수 같은 경우에는 12정거장을 가는 후에 한 번을 환승을 하게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8에다가 8을 더하면 56분이 나오더라.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B로 가는 건데 A에서 B로 가는 케이스는 이제 오목교에서 어디로 가느냐? 오목교에서 B로 가는 케이스니까 망원으로 가네요. 망원. 오목교에서 망원. 오목교에서 망원동으로 갑니다. 오목교에서 망원동으로 가게 되면 정거장 수는 5정거장이 되고요. 5정거장.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게 2번 환승을 합니다. 2번 환승을 하게 돼서 20에다가 16을 더하게 되면 36분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역시나 여러분들이 계산을 직접 해보시면 정거장 수는 8정거장이고요. 그 다음에 2번 환승을 해요. 그래서 32, 그 다음에 16이다. 그래서 몇 분이 나온다? 48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더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얘네들 더하게 되면 몇 분이 나오게 되냐? 지금 180분이 나오네요. 요게 이제 뭘 고려를 한 겁니까? 방문 시간을 고려를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방문 시간을 고려를 해서 뭐 하자? 지하철을 타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방문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이동 시간을 어떻게 해?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자. 이동 시간을 최소화해서 나타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동 시간을 최소화해서 나타내게 되면 이제 어디가 가장 가깝게 되냐면, 자, 볼게요. A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 오목교인 상태에서 A, B, C, D, E가 있죠. A, B, C, D, E. 그럼 방문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했을 때는 가장 D부터 방문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D부터 방문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때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근데 이제 D부터 방문하는 케이스는 방문 시간을 고려하는 케이스고요.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이동 시간만 가장 짧으면 되는 거니까 시간이 가장 짧을 때는 언제가 되겠니?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가장 짧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A에서 B로 가고요. B에서 E로 가고, 그 다음에 E에서 D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D에서 어디로 가냐? C로 갈 때, 즉 정거장 횟수가 가장 짧은 형태가 됐을 때 환승 횟수도 최소화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동 시간이 최소화되게 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면요. 요거는 제가 또 써드리진 않을게요. 어차피 이렇게 되면 계산하는 방법은 또 중복이 되는 거라서 똑같은 형태가 돼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132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되냐? 1번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계산을 조금 더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할 것인가, 환승 몇 번, 정거장수 몇 번, 요거를 한꺼번에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빠르겠구나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역시나 정거장수도 가장 적을 때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문항을 봤고요. 그 다음에 몇 번 문항을 볼 거냐면요. 25번을 볼 거예요. 25번. 26번하고 25번을 좀 같이 보게 될 건데, 자, 25번에 보면 그 출장비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출장비 계산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흔히 자주 볼 수 있는 문제예요. 문제에서 이제 주어져 있는 상황에 맞게
주어진 상황에 맞게, 그 다음에 조건들을 맞게, 알맞게 적용을 시켜서 요구하는 어떤 결과, 뭐 금액이 됐든 뭐 아니면 비율이 됐든 간에 그런 결과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상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25번하고 26번에서 규정상 최부장의 출장비 총합은 얼마인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단어, 부장이죠. 부장 일단. 최부장입니다. 최부장. 최부장이라는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출장비의 총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성을 어떻게 해야 돼? 출장비를 어떻게 주는지를 구성을 여러분들이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문항을 먼저 봐야 되는 거지. 표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출장비를 내가 봤어. 출장비를 봤더니 뭐가 나와 있습니까? 출장 일정이 나와 있는데 부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출장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숙박비랑 일비의 합으로 계산을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숙박비와 일비의 합으로 계산을 해라. 이렇게 합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밤의 수에 따라서 숙박비를 지급을 하고 일비는 출장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데 지금 같은 날에 일비의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2일제를 한번 보시면 2일제 부산지사의 회의를 참석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수원을 도착을 하잖아요. 물론 지금 여기 2일제에서는 수원을 도착한 후에 일정이 없기는 한데 만약에 수원과 부산이 겹쳐서 일정을 진행을 했을 때는 수원하고 부산 중에서 조금 더 비싼 그죠? 더 비싼 일비를 가지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럼 숙박비부터 계산을 해보게 되면 부장급 이상이 맨 위에 올라가 있죠. 그죠? 부장급 이상이 맨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숙박비는 제일 처음에 얼마다? 12만 원이다. 12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까요?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숙박을 수원에서 하게 되죠. 수원을 도착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수원은 어디로 들어가냐? 기타 도시에 들어가죠. 기타 도시에는 얼마다? 11만 원이 돼요. 그 다음에 수원지사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 날에도 역시나 수원지사 회의를 참석을 하기 때문에 11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일비 한번 볼까요? 자, 일비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광역시에서는 일비가 얼마다? 5만 원이다. 여기는 5만 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차장, 과장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 부장급이죠. 그 두 번째 날 같은 경우는 부산지사 회의 참석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5만 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셋째 날 수원에서는 얼마다? 4만 5천 원이 되겠다. 4만 5천. 4.5만 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된다고 하시면 되고 4일차 때 수원지사 회의 참석하는 게 4.5만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계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죠? 계산하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요거는 얼마입니까? 34만 원이죠. 34만 원이 되고요.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19만 원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느냐? 합치게 되면 53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을 볼 때요. 26번을 보시면 이게 이제 부장에서 김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사원. 그럼 김사원으로 계산을 할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숙박비, 일비 이거를 가지고 와서 역시나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답은 구할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답은 구할 수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이제 적용을 시킬 거냐면요. 봅시다. 숙박비를 봤을 때 부장급 이상은 12만 원이었는데 대리와 사원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죠. 그럼 얼마만큼이 빠지게 되냐면 2만 원만큼이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2만 원이 빠집니다. 그죠? 일비 한번 볼까요? 5만 원이었는데 3만 원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얘도 2만 원이 빠집니다. 2만 원. 첫날에. 그쵸? 그 다음에 숙박비 11만 원이었죠? 지금 기타 도시에서는. 근데 사원이 얼마냐면 9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2만 원이 빠져요. 그럼 그 다음에 또 2만 원이 빠지죠. 그 다음에 일비 한번 볼까요? 일비에선 3만 원입니다. 3만 원이니까 15,000원이 빠져요. 여기도 15,000원이 빠지죠. 여기 2만 원 한 번 더 빠지네요. 2만 원을 여기다 한번 씁시다 그냥. 이렇게. 그럼 얼마가 빠집니까? 13만 원이 빠지죠. 총 13만 원이 빠져요. 이만큼. 이해가십니까? 그럼 우리가 25번에서 구한 게 얼마였는데? 53만 원이었어요. 그죠? 53만 원이었어요. 53만 원이었는데 13만 원이 빠졌으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4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몇 번이 되냐? 4번이 됩니다. 하나하나 계산하셔도 되지만,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참고적으로 기억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몇 번을 볼 거냐? 29번을 볼게요. 29번.